법사위가 전쟁터예요. 네. 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너무 대박.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어하려고 올해 83살 고령의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이 뭐 하시냐며 고성을 지른 건데 사별했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갑작스런 부인 언급에 박 의원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무례한 망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그러나 곽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맞섰습니다.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결국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곽 의원이 설사 이 상황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사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뒤늦게는 찾아가서 몰랐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긴 했지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좀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이 상황이. 그렇죠. 보통 저 정도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인정하고 저 정말 사과를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과 왜 합니까? 뭐 처음에는 잘 몰랐나 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랐는지 그렇죠 이렇게 대꾸해서 좀 황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곽규택 실수했어. 완전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균택 의원은 너무 무례해.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도 이렇게 심하다고 아까 지적을 했고요. 근데 곽규택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냐. 법사위 위원 가족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고 계속 반박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빡빡빡빡 하다가 정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걸어가가지고 가서 또 고개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짐작에는 이게 몇 초 후에 돌변할 걸 왜 저러느냐. 국회 속기록에 남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정회 때 얘기한 거 속기록에 그래, 안 남으니까. 그래서 속기록에는 그냥 내가 계속 빡빡 우겼어로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데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거 속기록에 남겨야. 자기는 그건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으로서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투 모드로 계속 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걸로 아마 인식.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과를 하는 게 중요했으면 진작에 사과를 하는 게 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들의 행태는 한쪽만 보잖아요.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사과 이런 것도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걸 놓고 벌어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네. 이제 결국은 간사의 선임 자체를 기표석까지 설치해서 표결에 붙였고 부결이 됐습니다. 무기명연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다 나가버렸고 그렇죠. 10명 참석해서 10명이 다 찬성을 했으니까 무기명의 의미도 별로 없는데 사실 정 기자가 지난번에 예측을 했어요. 이거 그냥 표결 갈 거다. 네, 그냥 법대로 할 것 같더라고요. 법대로 할 거다. 사실 관례는 사실 뭐 자기 당에서 자기 간사 내세우는 게 관례였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당 어느 위원 간사 선임안이 올랐습니다. 간사로 할까요? 그러면 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땅땅땅 하고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이게 관례였는데 근데 이런 관례를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국회법 50조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의회 독재다, 다수결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그래 그게 싫으면 다수당이 되라. 니네가 좀 바뀌어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지고 다수당이 돼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하는 걸 막아보든가. 근데 그럴 의사가 1도 없잖아요. 다수당이 된다거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겠다는 내용은 1도 없고 그냥 구구 지층만 보고 간다면 뭐 계속 이렇게 수모를 당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법대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한다면 그래서 다수당이 되셔서 이런 수모를 당해도 할 말이 없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다수당이 제발 좀 되시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사실 나경원 의원을 계속 간사로 우겨야 되냐? 라는 그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그쵸. 부분에 있어서 뭐 이해충돌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구형까지 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굳이 본인이 계속 간사가 되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세워야 할까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말씀하셨듯이 남편이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이고 본인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2년 구형을 받았고 또 본인이 내란과 관련된 특검 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굳이 왜 내세우느냐.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전투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세게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여주겠다는 게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의원은 좋아할지 몰라요.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모든 게 다 좋다잖아요. 언론에 나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치주의 파괴했다. 즉각 사퇴하라 이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계속되면 굉장히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네. 피로감만 늘어나거든요. 법사위 보기만 해도 좀 짜증이 나죠. 또 법사위야. 너는 하는 일도 없이 계속 싸우네. 뭐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합의를 해줘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노선을 지금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냥 고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부산 갔을 때 첫 네. 일정으로 소년보 목사의 교회 방문했었잖아요. 네. 어제는 개신교 원로들을 예방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월요일에 네. 출연을 했을 때 장 대표의 첫 종교 행보이기도 한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교청, 천주교, 조계종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네, 당 네, 대표가 네. 되면. 네. 근데 거기는 하나도 안 가고 덜컥 세교로교회부터 먼저 간 거 굉장히 이거 부적절한 행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는지 한교청을 바로 갔더라고요. 한교총을 갔더라고요. 한교총을 네. 바로 갔더라고요. 근데 가서는 쓴소리만 듣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가가지고 개신교 원로들한테 정부 여당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 독주를 막아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보통 이제 기독교계가 개신교계가 그리고 그 보수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라는 자체가 뭔가 북한과의 어떤 갈등과 해서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교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당에 유리하게 이제 보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보수 이념에 맞는 정당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김종혁 한국교회 총연 한교총 대표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거겠죠. 지난 정부는 무속과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점 그리고 군사 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까지 했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교계 극우 입장이라 답변을 한 21%를 넘어서서 나머지 80% 쪽에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대표님께서 더 많은 공감과 기대를 좀 해주셔라. 그래야 뭔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피해를 본 저로서는 비상계엄은 없다.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의 유의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는 게 좋겠다. 사실 직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계엄의 강을 넘어라. 더 이상 그 윤호개인 그만해라. 이렇게 그렇죠. 직격한 그리고 거죠. 장동혁 대표가 또 계몽령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계시다 이런 말도 하나님의 하지 계시다 이런 얘기했었죠.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아주 그냥 찾아가서 도움 뭐 덕담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따끔하게 그냥 일격을 당하고 온 그런 모양새 같았는데 저 그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당에 기대하는 게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너네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이제 민의를 얻으려면 이제 극우랑은 긋고 계엄의 강도 넘어야 돼라는 말을 오히려 이제 부수 기독교 원로한테서 듣고 온 거예요. 그렇죠. 수권 능력이 니네한테 없어 보인다. 니네한테는 만약
여당이 실수를 해서 헛발질을 하더라도 니네한테 기회가 안 갈 거야. 이 말을 사실 직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 행보를 보면 저는 이게 당 대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무게감도 없고 뭔가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 할 수 있을지 좀 행보하실 때 좀 계산도 하시고 생각도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동대구역에서 장애 투쟁한다 그러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이제 대구밖에 없다는 건데. 광화문도 아니고 대구부터 가요. 서문시장 한번 가주시고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이 민주당은 재빠르게 수습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광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 의결했더라고요. 네, 어제 밤에 막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면서 당원권 1년 정지를 했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최광욱 전 원장은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이제 비위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원권 1년 정지는 사실 굉장히 큰 중징계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오늘 채널A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인데 당원권하고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는 거고 이 징계 사유가 8년 정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알려졌죠.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자가 2명이잖아요. 네. 김보협 전 대변인이 있고 그다음에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네. 김보협 전 대변인은 제명됐어요. 네. 근데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 2차 가해를 이유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2차 가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1차 가해자 중 한 명이 당원권 정지 1년 이거 충분한 조치 맞나? 라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사실 피해자로서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뒤면 그럼 뭐 돌아온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비판도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제명이고 그다음은 당원권 정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유석 씨가 당원권 정지 1년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제명을 하는 게 맞죠. 그 확실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왜 또 이분한테 자꾸 이런 의문이 제기되느냐 하면 조국 혁신당이 사실 조국 민정수석실 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짜여졌단 말이에요. 이 신유석 전 사무부총장만 해도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장 및 친인척 관리팀장을 담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심을 받고 사실 출소하고 나서 전국 투어를 할 게 아니라 피해자부터 만나서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설사 나중에 알려진다 하더라도 비난을 덜 받았을 텐데 정말 뭐 급한 것처럼 호남 가고 뭐 영남 가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 일을 하는데 과연 자기 측근을 읍참마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제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라클님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데 여지를 남기는 게 뭐냐. 그쵸.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